네, 벌써 12월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연금저축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몇 번 얘기했고 뭐 언론사나 또 전문가들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후배한테 이 연금저축을 추천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세액공제가 있지만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 또 도로 토해내야 된다, 대부분. 그래서 뭐 결국에는 큰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플레인 바닐라 투자자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 세제 혜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제액 한도는 300에서 4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32%에서 16.5%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이 공제액 한도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40만 원에서 66만 원이 되죠. 본인의 연봉 수준에 따라서 이제 최대 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6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세액 공제 말고 이 연금저축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과세이연 효과이죠. 이 과세이연 효과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투자에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그 세액 공제를 받은 거를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로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율이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에 3.3%에서 5.5%예요. 여기에는 이제 지역소득세 0.3에서 0.5%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 연금을 만일 받을 때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을 만일 나이가 들어가지고 받지 않고 중간에 인출한다고 하면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낼 수도 있죠. 어쨌건 간에 그 연금을 불입했을 때 그 연말에 받는 세액 공제에 비해서 나중에 뭐 연금을 중도에 찾든 중도에 찾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기타 소득세 16.5%니까 무조건 손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금을 받으면서 내는 소득세는 그 세율이 작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세액 공제보다 앞서 이야기한 이 최대 공제액 40만 원에서 66만 원, 이 세액 공제보다 이 연금 소득세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일정 기간 동안 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제가 납입할 때, 납입한 시점에 그 금액에 대해서 13.2%에서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뭐 20년, 30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 세액 공제 효과는 쉽게 이제 산식으로 봤을 때 누적 세액 공제 금액에서 연금 소득세 금액을 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은 순수한 세액 공제 효과, 세액 공제 이익이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보면은 세액공제 비율이 13%에서 16%고 연금소득세율은 3%에서 5%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순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그 세율이 부과되는 그 대상 금액 규모가 이제 커지면은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해가지고 이 절대 금액이 계좌 내의 금액이 커지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 제가 쳐놨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처음에 이제 납입한 원금이라고 해볼게요. 이 원금에 대해서 누적 세액 공제 그 세율을 곱한 세액 공제 세율을 곱한 그 이익은 요 원금에 대한 이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운용 수익률이 잘 나와가지고 원금이 이렇게 불었다고 해볼게요. 큰 원에 있는 것처럼 불면은 이 커진 이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하니까요. 비록 그 연금소득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순세액 공제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제가 빗금침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원금을 굴려가지고 늘어난 투자 수익이 될 텐데 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 비과세를 감안하면은 설령 이렇게 원금이 불어나가지고 연금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나의 계좌 내 금액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수익 비과세를 감안을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이 투자 수익 비과세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금 계좌가 아닌 데서도 투자 수익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연금 계좌에서 거래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투자 수익 비과세의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운용 수익이 커졌을 때, 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운용 수익이 예를 들어서 연 10% 정도 나게 되면 그리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상대적인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계좌에서 비과세가 되는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은 상대적인 비과세 혜택이 없는 셈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투자 수익 비과세와 그리고 순세액 공제를 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연금저축 계좌에 제가 20, 30년 동안 불입한 금액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엄청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에 인출하는 금액도 많아지겠죠. 자, 이게 연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돼가지고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월 100만 원씩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을 하면 종합소득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 계좌 내에 제가 20, 30년 후에 잔고가 엄청 많다고 하면 그러면은 연 12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종합소득세가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6%에서 42%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누진 공제액이 있긴 해요. 누진 공제액을 감안하더라도 3, 40%의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 4억 정도의 금액이 있다고 하면 30년씩 이제 1200만 원, 연 1200만 원 뺀다고 했을 때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 막 5억, 6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1년에 이제 뭐 2, 3천만 원씩 빼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시 보면, 첫 번째, 운용 수익이 엄청 많이 났을 때, 운용 수익이 엄청 많이 났는데, 그 운용 수익이 상대적으로, 그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이 없는 그런 상품을 통한 운용 수익이 많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손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계좌 내에 잔고가 엄청 많아서 나중에 뺄 때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으면은 또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너무 잘 운용해가지고 매년 10% 이상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잔고가 막 4, 5, 6억 엄청 많으면은 걱정을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이 확실히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연금소득세가 인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연금소득세가 뭐 3%에서 5%지만은 나중에 국가 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금소득세율 자체가 만일 뭐 10%에 육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금은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득세율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래도 발생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한도가 지금은 1200만 원인데 뭐 600만 원이 되거나 또는 뭐 없어지거나 그런다면, 없어지는 경우도 이제 뭐 물론 조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소득이 되게 많다거나 하면은 이제 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또는 종합소득세율 자체가 인상이 되는 거죠. 분리과세 한도는 그대로지만은 종합소득세율이 인상이 돼서 제가 되게 많은 금액을 인출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을 뭐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하튼간 연금 저축이 유리하다. 몇 가지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연금 저축을 통해서 연금을 불입하고 저축을 하고 또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